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백제부터 현재까지 천년고도 전주를 느끼는 천년 전주 마실길을 다녀왔었죠. 오늘은 군산으로 떠나봅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김하나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길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어떤 길이죠? 오늘은 군산의 탕류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탕류길. 그 채만식의 장편 소설 탕류.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언어 영역 책에서만 봤던 그 탕류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탕류길은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애환이 담긴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채만식 선생의 탕류의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고요. 군산의 구도심을 걸어보는 길이라서 구불 6-1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탕류 작품을 좀 알고 걸으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인들의 삶을 잘 알 수 있는 채만식 선생의 탕류 속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덕 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같이 들어박힌 개복동. 구죽 언덕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이라야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단 2개뿐인 것을 명의민회가 도통 5원에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가지고 건너방은 따로 목공보네한테 2원씩 받고 세를 주었다. 대지가 7평 내옵이니 안방 3식구, 건너방 3식구, 도합 6사람이 7평 내옵인 것이다. 즉 평당 1명씩 자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으세요? 교도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 방 안에 사람들이. 네. 그 정도로 좀 어렵게 생활을 했던 거죠, 조선인들이. 네, 맞습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천리길과는 다른 특별함이 벌써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자연과 벗삼아서 길을 걸었던 곳이라고 하면 좋은 길이었죠, 그동안. 네. 오늘 소개하는 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역사를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도시 중 하나예요. 네. 일제강점기 군산은 이원적 도시 구조로 수탈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일본인 거리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조선인의 거리가 공존하는 탕류길인 곳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고 느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기에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도심 속 걷는 길이 다소 조금 무겁고 진지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길로 모든 국민들에게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수탈이라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누구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네.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길이네요. 네. 저희가 어디부터 걸어볼까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요. 해만굴, 그리고 신흥동 일본식 가옥, 초원 사진관, 이성당, 동국사, 선양동 해돋이 공원을 거쳐서 계복동 예술인 거리로 내려와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다시 회귀하는 코스로요. 시작과 끝이 같은 곳이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6km 정도? 그래서 대략 2시간 걷는 길로 길지 않고 그다음에 무겁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아주 많은 길이지요. 네,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주차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주차하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길은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지배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요? 네, 지금의 호남관세 박물관 인근의 수덕선 자락에는요. 전근대 시기 전북의 군사적, 경제적 관문을 지켰던 군산진이 있던 자리예요. 군산진. 네, 근데 1899년 5월 1일 군산이 개항하면서 이후 각국 조계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군산진 자리에 일본 영사관이 자리합니다. 근데 이 일본 영사관이요. 대한제국의 그런 법적인 간섭이나 통치를 받지 않고 치해 법권을 누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네. 그 사건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식민 침탈을 자행했던 한편으로
이사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관공서였군요. 네. 그 관공서가 자리했고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식민 지배 정책을 담당했던 군산부청이 자리했던 곳으로 정치적 수탈, 즉 정치적 수탈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뭐 일본이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명당이었나 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관공서를 바꿔가면서 네, 수탈을 계속했던 그렇죠. 것이죠. 민족의 맥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자리를 계속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을 담당했던 관공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근에 옛 군산 세관, 나가사키 18은행, 그다음에 구조선은행, 그리고 부잔교라고 하는 내양을 중심으로는 이제 기간 산업, 금융, 재정, 토지 등을 수탈했던 경제적 수탈 공간도 있습니다. 아주 쌍끌이를 해간 그 공간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군요. 네, 벌써부터 맞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일본 건축 양식의 사찰까지도 볼 수 있다고요. 네. 마지막 구도심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 동국사는요. 민족 정신 수탈을 자행했던 곳으로 일본 건축 양식의 사찰이 있습니다. 네. 경내에 참사문비를 통해 일본 불교의 정신 수탈의 만행을 사제하는 글과 그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인상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군산의 근대거리인 탕류길은 글을 통해서만 역사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끼고 이제 간직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3가지를 짚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게 좀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인의 삶을 볼 수 있는 창성동이랑 계복동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식민 도시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고지대의 빈민가 조선인들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산비탈을 쭉 걸어 올라가면서 선양동 해맞이 공원 인근에 자리한 탕류 소설의 정주사 집터예요. 집터. 네, 산이 끊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내일이 없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한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엔 내일이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조선인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흥동, 영화동 일원입니다. 잘 살았던 분들? 그렇죠. 네. 개항 이후 군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었고요. 일본의 식민 지배 계획 속에 근대 건물과 위생, 사회시설을 갖춘 문화도시로 일본인 거리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군산에서 일본인이 살았던 건축물로 옛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요. 대지가 375평에 어우. 건평이 110평으로 일본인이 점유한 근대거리의 상징 건물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대지가 375평 이야기 들었을 때 종전의 명의민의 탕류성 명의민의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대지 375평을까지 안 가도 건평이 110평이면은 명의민의 7평 몇 명이 살았어요 여기 7평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 씁쓸한 한편의 이제 근대 건축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은요. 지금 현재 구도심이 주는 메시지가 3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죠. 없다. 네. 그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일제 강점기 곡창지대에 대한 수탈 거점 도시로 번창했던 군산은 현재 근대화 거리 사업과 도시 재생을 통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두 지역을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정비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리와 건축물들을 교육과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 치욕, 수치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역사이긴 한데 이 자원을 우리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는 한편 평화적인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군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축제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그 네, 맞습니다. 옛날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여행 축제라고 맞아. 해서 시간여행 축제. 네. 보통 그 도시마다 하나의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간여행 축제를 몇 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볼 때마다 되게 유쾌해요. 사실 이 일제강점기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유쾌하고 다가가기 쉽게 풀어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 미래를 모색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 너무 네.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이 길은 소통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거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느끼면서 현재를 또 이해하고 그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앞으로 역사를 쓸 미래의 자녀들에게 좀 올바르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줘서 성숙한 미래의 문화인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군산. 이 우리 천리길로 한번 네.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이 길을 이제 저희가 다 걸었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건 해야죠.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면요.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아쉬운데 차디찬 겨울철 이 길을 걸으면 씁쓸하고 시린 마음과 그리고 쓰라린 속을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확 풀어줄 물메기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메기탕을 왜 겨울에만 맛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만 잡혀요. 아, 얘가? 물메기가? 아, 그래요? 네, 가뜩이나 시린 역사를 걸으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뜨겁게 풀어줘야죠, 그렇죠. 이제. 따뜻한 음식도 한 그릇 하셔야 되겠죠. 물메기탕의 진술은 국물에 있어요. 국물. 그렇죠. 한 숟갈 떠먹으면 보드라운 살이 호로록 넘어가고요. 그리고 맑으면서도 시원하고 깊고 개운한 맛에 쓰라린 속이 스르르르 사라집니다. 지금 설명만 들었는데 입에 침이 고여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우리 군산을 걸어보고 물메기탕까지 마무리를 잘 해봤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군산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벌써 30번째 길입니다. 군산 탕류길을 함께 걸어봤어요. 진짜 조만간 꼭 가서 걸어보겠습니다. 네. 김하나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